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 설득을 위해서 일명 하와이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임무를 안고 어젯밤 하와이로 출국한 분이죠.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 김대식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십니까? 지금 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입니다. 오, 네, 예. 조금 전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예, 여기는 지금 시간이 12시 지금 22분입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빅아일랜드에 있다던데 그럼 환승해서 글로 넘어가시는 거죠? 빅아일랜드 쪽으로? 예, 여기서 지금 이 방송 마치고 예. 지금 그 국내선을 갈아타고 예. 빅아일랜드 공항으로 한 45분 정도 다시 가야 됩니다. 아니 페이스북에 지금 하와이 빅아일랜드 섬에 있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의원님. 예. 정확한 위치는 알고 계세요? 주소나 뭐 이런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니, 저 빅아일랜드로 이제 일단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전화 연결해서 본인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이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아도 오지 말라고 주소 안 알려주면 못 만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죠. 그런데 예. 어제 출발할 때에도 연락을 했는데 오지 마라. 예. 그러나 오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또 가지 않으면은 예. 이거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일단 지금 호놀룰루까지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환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꼭 만나고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소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찾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전화 연결 안 되면. 그죠? 예. 전화 연결 안 되면은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꼭 반드시 연결을 해서 만나 뵙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의원님 오시는 걸로 반가워할까요? 글쎄 뭐 본인은 극구 완곡하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얼굴 보면 또 서로 다르겠죠. 저하고의 이런 관계는 뭐 한 해 두의 관계가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또 생각도 같았고 또 뜻도 같았고 여러 가지 또 같이 생활을 했고 지난번에 뭐 당대표 하실 때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고 오래 같이 하셨죠. 책도 같이 썼지 않습니까? 김대식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그리고 지난 또 대선 때는 제가 후보 수행 단장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캠프가 차려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대변인직도 사임하고 그다음에 원내 우리가 44인 대표직도 제가 사임하고 첫 지지선언하고 비서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주시다 않겠어요? 아니 만나주리라 생각합니다. 뭐라고 설득하실 거예요, 의원님? 지금 저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것만 보면은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데 뭐라고 설득하실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결국은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같은 시대를 또 함께 걸어온 동지고 또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뭐 마음이 다를 수 있고 또 표현이 거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가 또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 홍 시장님이 쓴소리의 본질이 당에 대한 애정이라면 우리가 들을 가치가 또 있다. 그리고 시장님의 고언이 당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또 경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홍 시장님이 굉장히 좀 서운했을 거예요. 자기가 30년 동안에 지켜온 당이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구원투수로 나와서 이 당을 재건하고 이랬는데 본인은 이번에 굉장히 좀 서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서운한 감정도 같이 또 맞장구 치면서 또 서운한 마음을 또 들어주는 것이
또 제 임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님 이제 뭔가 그 근본적인 원인 왜 홍 전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나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뭐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의원님이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에 예.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배수진을 치고 대구시장직까지 던지고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 하고 예.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또 특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또 응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바람에 어허. 한덕수가 됐다, 김덕수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예.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거기에서 참 그 과정 자체에 예.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필 편지까지 써서 들고 가신다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세요? 편지요? 김문수 후보님이 예.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 홍준표 후보와 30년 동안에 같이 정치를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하고 지켜봤잖아요. 아 같이 어려움이 들어오셨죠 국회에 같은 기수에. 그렇죠, 예. 그렇죠. 정치도 같이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문수영 이럴 정도로 가장 가까운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 손편지라는 게 이게 나왔잖아요. 예. 이거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는. 오. 예. 그거를 김문수 후보님이 잘 아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한테 따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셨다. 그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아 깊은 메시지라고 하면은 어떤 종류일까요, 의원님? 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뭐 김문수 후보는 먼저 손을 내밀겠다. 예. 그리고 홍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하겠다. 예.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홍 전 시장을 네. 어떻게 중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건 없어요. 없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예. 그거는 교만이죠. 국민들 예. 이 보기에 그거는 일단 뭐 지금은 현재는 힘을 합해서 예. 보수를 재건하고 어허.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예. 힘을 모아야지 뭐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고 예. 홍 후보님 입장에서도 그거는 전혀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의원님 이 홍 전 시장이 최근에 저 페이스북 글 쓴 거 보니까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 있습니까? 가지로 새 판 짜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 홍 후보님의 예. 구상도 있을 거고 어허. 본인이 생각했던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 그거 이전에 지금 예. 현재 이제 전쟁이 벌어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우리 보수가 그래도 시드머니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자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종자가 공멸하고 개멸하면은 어떻게 다시 보수를 재건하고 또 편성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 홍 후보님 입장에서는 상당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그 구상이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번 기회에 오늘 제가 뵈면은 예. 그런 구상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홍 전 시장에게 뭔가 손을 좀 내미는 모양새가 있고 이른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이 유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국무총리 설도 나오고 있고 상황이 이렇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저는 공식적으로 아무리 양측 모두 부인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아무리 뭐 정치적인 세계에서 뭐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홍준표 후보이라면은 예. 현재까지 보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수의 상징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은 어른인데 예. 그 분을 놓고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또 선거에 또 이기기 위한 하나의
책략으로서 예.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치 않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홍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하고는 절대로 함께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예. 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진보 쪽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는 보수 쪽인데 예. 진보와 보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각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뭐 어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은 서로가 토의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념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30년 동안의 애골로 그리고 보수의 정당성 예. 그리고 보수의 어른으로서 보수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서 이어왔는데 예. 하루아침에 바꾼다? 그거는 홍준표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걸어온 길이 저는 예.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도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어제 탈당했습니다. 뭔가 이게 홍 전 시장을 좀 설득하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저는 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윤 대통령이 예. 우리 보수 우파에서 예. 정말 대통령으로 밀어주고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렵지만은 예. 민주당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은 우리 보수에서 이분 같으면은 정말 우리 보수를 좀 대변하고 예. 뭔가 강력하게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개헌과 탄핵으로 국민들로부터 지금 외면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탈당을 했고 이제 또 이분이 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예. 정권 재창출 그다음에 보수의 대통합 예.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은 예.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예.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도 상당히 좀 이 입장을 예. 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 과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서고 있는 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의원님. 완전히 판이 바뀌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늦었고 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요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느 쪽이세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조금 늦었지만 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자 해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는 예.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고 우리 이제 전략상 예. 그다음에 이 선거판에서의 좀 이 보수 결집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한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어떤 메시지를 내줄 줄은 모르겠는데 예. 메시지를 내주면은 아하. 저는 그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당내에서는 뭐 의원들이 뭐 유세하면서 릴레이 사과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릴레이 사과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예. 실질적으로 사과는 진정 어린 사과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말 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예. 또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예. 국민의힘이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달래주기 위한 예. 진정 어린 사과 릴레이가 돼야지 이것이 릴레이가 이벤트성으로 가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 어린 우리 국민 앞에서 예. 한 발 다가가서 머리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은 저는 대선에서 상당히 좋은 하나의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상욱 의원이요.
예. 예전에 의원님하고 요저 내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요거 따르지 않는 이 과정에서 의원님이 김상욱 의원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다가 예. 내 형으로서 애정으리 충고했다 뭐 이렇게 저랑 인터뷰 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김상욱 의원하고 이제 개인적인 앙금은 그 당시에 다 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탈당하고 민주당이 입당했거든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형한테 사전에 의견은 없었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예. 김상욱 의원이 좋아요. 저는 그 국회의원 300명 개개인이 전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당을 저버리고 보수의 참 보수를 지향하고 참 진보를 지향하고 그거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이 성명을 내고 입당을 했더라고 민주당에. 그러면 김상욱의 정책은 뭐냐? 예. 김상욱 의원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도대체?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잠시 살기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야지 잠깐 그러한 이 이벤트성 그런 발언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잠깐 그런 좀 예. 이슈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가지는 못한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참 똑똑한 분들이냐고.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김상욱 의원이 초선이고 아직 조금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예.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 보수 정당의 공천을 받고 또 그 울산에 그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 왜 이런 형태를 취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